네, 안녕하세요. 11월, 오늘이, 11월이 아니구나. 10월 19일 화요일 날 아침 라이브 오늘 177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공지사항은 이제 뭐 어저께 또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공지사항은 뒤에 있으니까, 후반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대부업. 자, 대부업이 이제 뭐 제가 대부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대부업에 대해서 홍티경매 대부업을 뭐 다양하게 제가 설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우리 카페도 그렇고 기타 등등해서 좀 알려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또 지난주까지 찾아오셔서 대부업을 내시는 분들은 뭐 오셔갖고 계약서 도장을 찍으시러 오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거고,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오신 분들은 뭐 제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약속을 정한 우리 정회원분들이 오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또 제가 또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제가 그 대법에 가는 것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세한 건 후반부에 보시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뭐 들으시고 뭐 결정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고민하신 분도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대부업을 내면 대부업을 지금 내고 있는 분들, 저한테 문의원 분들도 그렇고 과연 돈이 술술 벌릴까? 과연 뭐 저 정도의 돈을 홍티처럼 만들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생활비 이상 돈을 좀 벌 수 있는 구조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상 비춰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우리 홍티경매 대부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는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2부에서 공지사항하고 기타 등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업은 그냥 금전의 대부, 그러니까 금전이라는 건 돈이죠. 결국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업으로 삼는 게 이제 대부업, 첫 번째 대부업체 목적의 정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신협, 기타 등등부터 대부채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뭐 그냥 우리는 그걸 NPL이라고 칭할게요. 그 NPL 채권을 양도받아서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채권의 소유주가 됐으니까 대상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자가 나오면은 배당받는 뭐 그렇게 보통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금전대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담보대출 아니면 신용대출이겠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가치만큼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신용 괜찮네, 의사네, 뭐 사업가네, 야 소득이 많구나, 많이 빌려주고, 무직이야, 대학생이야, 조금 빌려주고, 이게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자본금은 얼마를 갖고 시작을 해야 금전대부가 가능할까? 보통 뭐 억 단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억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제가 택도 없다고 썼는데 억 단위라면은 보통 10억 미만이겠죠. 10억 미만을 가지고서 대부업을 차려서 내가 제대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택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택도 없다. 예, 택도 없고요. 이거를 뭐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운영하는데 돈도 들면서, 그리고 자칫하면은 또 이 대부업자라고 해서 그 대부업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뭐 돈만 물리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본금은 일단 돈으로 따지면은 10억 미만 가지고 택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가 구조 원리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돈만 있다고 금전대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차라리 그냥 그 돈을 지인들한테 이자놀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빌려주고 현금으로 돈을 받는 부분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부중개인데, 이 대부중개라는 건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대출이라고 검색을 하면 쫙 뜹니다. 파워링크부터 해갖고 뭐 대출나라, 뭐 대출 세상 해갖고 뭐 당일 대출, 무슨 대출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100이면 100 다 그 대출 중개 업체 운영하는 뭐 대부업체도 있겠지만 대출 상담사 허가받고 대출 요청자들 정보를 받아서 저희 같은 대부업체의 그 명단을 파는, 중개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부업을 냈으면 그런 중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뭐 내가 직접 광고를 내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수월찮게 비싸고요. 또 돈이 많아서 광고를 냈다고 쳐도
불특정 다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전화 오는 거를 다 받아서 설명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일단은 파워링크에 올라가면 전화가 꽤 많이 오고요. 뭐 한 명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2명 정도는 그 상주에서 전화 받는 그 콜 직원을 둬야 됩니다. 그 인건비와 또 그 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의뢰하는 물건에 대출이 나갈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옥석 가리는 일도 또 이 직원들의 업무고 또 그 운영하는 사장의 또 역할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꾸려가면서 직접 운영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그런 광고를 내지 않고 중개업체한테 그런 대출 받는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서 뽕티경배도 뭐 중개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할 때 수수료를 받고 이제 뭐 물건을 내가 받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광고를 내서 좋은 물건을 고객을 확보했으면은 타업체에 수수료 받고 리턴해 주거나 팔거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내가 중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최 팀장 조만간에 이제 정리가 되면 나와서 말씀드리겠 최 팀장이 이제 그 중개업체를 하잖아요. 본인 돈 많이 들어가요. 광고비부터 직원 인건비부터 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그 돈을 속된 말로 뽑아낼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중개업체도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전쟁터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신규로 진입해서 그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대출 시장도 뭐 크게 확장성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정해진 규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과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과연 신규 업체가 들어가서 얼마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전대부나 대부중개나 이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533개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가 1,292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구청에 등록한 그 대부업체가 9,241개니까 거의 10배겠죠. 1대 9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자체 등록이 많겠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되고요. 등록을 하려면. 그리고 규정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뭐냐면은 너 갖고 있는 자본금의 10배까지 밖에 금전대부금 오고 못해. NPL을 사오던 대출이 나가던 자본금이 5억이면 50억. 그래서 홍티경매가 계속 자본금을 지금 두 번인가 증자한 거잖아요. 5억이었다가 8억이었다가 14억이었다가 늘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출이 늘어나니까 뭐 내가 자본금 5억인데 5억 갖고 지금 100억 했다?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러면 문제돼요. 이거 대부업 홍티경매 허가권이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금의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 10배로 제한이 되는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시군청에 등록하는 그 대부업체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 하한선인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5천만 원 자본금으로 만들어도 자본금 제약이 없어. 5천만 원은 10배 5억이잖아요. 5억이 아니라 50억, 100억을 해도 돼. 왜?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출 나가는 금액에 제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니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규정만 지키면은.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NPL 매수는 못하죠. NPL 매수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NPL 매수 뭐 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금융기관에서 그 NPL 채권을 근저당 채권을 사오려면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없냐? 둘 다 못해요. 예. 금감원에 등록을 하나 해놓으면 다른 대부업체는 제 이름을 못 만들어요. 또는 지자체에다 만들어서 지자체에 만든 사람이 이제 금감원으로 갈 수 있죠. 상향해서. 그렇게 되면 지자체는 없애지고 금융감독원의 이제 그 조건에 따라야 되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지자체 등록을 많이 하는 게 설립도 간단하고 또 자본금도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 많이 해서 뭐 NPL까지는 아니라도 일단 뭐 그 대부 중개나 뭐 대부업이나 돈을 빌려주는 거나 중개업으로다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업 설립은 신용만 깨끗하고 뭐 그러니까 경제사범으로 전가 기록이 없고 뭐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은 대부업 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허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이 좀 난립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 하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최근 들어 전화가 많이 와서 이제 그 대부업을 하고 있는 지금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저께도 왔고 그제도 왔고요. 예, 일요일도 왔고 토요일도 왔어요.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얘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대부업을 낸 제가 물어봐요. 그럼 돈 벌려고 했대요.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안고 대부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본금은 5억은 없고 일단 5억이 없어요. 5억이 있는데 5천만 원 갖고 창업한 분들도 있어요. 저 서울에 여기 강남 서초에 대부업체가 거의 한 300개가 모여 있는데 강남 서초에 있는 대부업 그분들은 일단 자본금이 좀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본금이 있어도 NPL은 뭐 필요 없고 그냥 대부 중개 또는 대부 금전 대부나 뭐 중개 쪽으로다가 키우려고 뭐 NPL은 필요 없고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5천만 원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어도 그 이상의 능력이 되는 건데 제가 통화한 분들이나 대다수 업체는 일단 5천만 원 최소 자본금만 맞춰갖고 대부업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도 뭐 이게 뭐 사람이 찾아올 만한 사무실이 아닌 그냥 좀 구석에 있어서 그쪽에서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는 조금 애매한 좀 협소한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업으로 내가 진짜 생업을 꾸리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대부업으로서 내 생업, 내 생활비, 우리 애들 키우고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임대료와 기타 운영비 들어가고 거기에 세금을 제하고 이거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자본금이 5억 이상 있어야 5억은 돼야 월 수입 그냥 500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월 수입 500. 예. 요것도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 운영비가 더 들어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많이 돈을 쓰거나 그러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무실이 뭐 좋은 데 구하면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니까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5억 가지고 대부업을 내서 정말 5억을 잘 굴려서 이자가 잘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한 달에 500이 맥시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억 가지고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겠지만 5억 가지고 대부업체를 차려서 내가 모든 걸 올인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조금 현실의 벽이 두텁다.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을 창업하면서 이제 제가 통화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대박의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첫 번째 그 요인이면서 거의 이제 끝까지 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질권대출이에요. 대부업을 내는 분들이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없고 뭐 1억밖에 없지만 제가 통화하면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질권대출 받아서 대출 나가서 돈 많이 벌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질권대출을 나오는 데를 알아보셨냐? 어디 나오더냐? 나 좀 알려줘라 그럼. 제대로 알아본 데도 없고 질권대출을 못 받습니다. 이제 새로 생긴 대부업체 매출도 없어. 낸 지도 1년도 안 돼. 자본금도 5천만 원이야. 뭐 했어 지금? 그런데 그런 대부업체에 어느 금융기관에서 질권대출을 해주겠습니까? 남의 돈을 빌려다가 대출해주고 여기다가는 이자를 7% 주고 뭐 20% 받아서 내가 13% 갚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정기상권 유튜브 상에서 법정기상권 설명하는 사람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실전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듣고 소송을 해본 적이 없으니 헛소리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업도 마찬가지예요.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일반 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검색해 보면은 질권대출 받는 사람들 뭐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해. 근데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신규 업체한테 내주지도 않고 매출이 없는 회사한테 무슨 대출을 해줍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대부업을 창업하고 전주 이게 돈 많은 사람 전주를 잘 만나면 된다라는 건데 희망사항이죠. 아니 전주라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죠. 많이 있어요. 예. 솔직히 저도 제안받은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뭐 하여튼 보고 연락 와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돈이 진짜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있다고 하니까 액면가로 믿고 내가 돈이 뭐 한 50억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좀 투자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사람 제의가 와요. 예, 오는데 물론 그것도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과연 그런 전주가 저는 그래도 유튜브를 하고 카페도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으니까 뭐 크진 않지만 보고서 찾아오지만 지금 대부업을 내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느 돈 많은 전주가 연락해서 나 너한테 투자해서 돈 벌게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건 희망사항이 꿈인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우리 형이 많거나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가 많으면 파도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서 뭘 해나가려는 사람들은 이런 전주를 만나긴 어렵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한테 문의 전화하지 마시고 10월 30일 날 토요일 날 데브옵 스터디, 물론 인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실 수도 없겠지만 이 전략 설명에 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지는 제가 오늘 오후 안으로 카페에 올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